똑똑한 사람들도 늘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실 역사상 가장 총명했던 지성인들조차 때로는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오늘날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똑똑하거나 지식이 많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때로 그 지성이 오히려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믿는 함정에 스스로 눈을 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는 스스로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진 나머지 새로운 것을 배울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 버립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만심, 과도한 생각, 그리고 무의식적인 편견이라는 덫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역사는 자신의 지성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천재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배울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증명하려는 조급함 속에서 세상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단지 똑똑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변화에 열려 있어야 하며 우리 자신의 확신에 기꺼이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만약 돌이켜봤을 때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며 지혜를 향한 여정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과정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당신의 기존 생각에 도전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넘어 더 현명하고 사려 깊은 당신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조차 어떻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확신을 갈망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우리의 뇌는 절대적인 자신감을 갖고 답을 찾고 무언가를 알기 위해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확신하는 느낌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가 주는 불편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갑옷과도 같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지나치게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좁은 렌즈 너머를 보려 하지 않게 됩니다. 확신은 오히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더 깊이 생각하도록 자극할 기회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가 확장되는 것을 막는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스토아학파는 이 위험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는 것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확신은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세상을 완전히 경험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 의견, 지식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서 너무 편안해지는 순간 우리는 탐구를 멈춥니다. 질문을 멈추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성장은 정체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아이디어를 무시해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혹은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새로운 경험을 피한 적은 또 얼마나 많았나요? 이것은 위험한 덫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짐으로써 스스로를 지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은 새로운 관점의 풍요로움, 다른 진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결점까지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파악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갇혀 의문을 제기하거나 발전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언가에 대해 더 확신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보는 다른 방식의 가능성을 더 많이 차단하게 됩니다. 사실 당신이 더 많이 안다고 믿을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믿으면 질문을 멈추고 발전을 멈추고 결국 우리의 이해를 제한하는 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견해에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결정적인 정보를 놓치고 맙니다. 우리의 확신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미 가득 찬 컵에 물을 따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컵은 한계에 다다랐고 우리의 마음이 선입견으로 가득 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굳건히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자신의 믿음을 방어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 소셜미디어, 심지어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논쟁합니다. 확신은 명예로운 훈장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을 멈추고 진화를 멈춥니다. 하지만 탈출구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진정한 지혜가 확신이 아닌 겸손, 즉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언제나 더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능력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 겸손함은 우리가 자신의 고정된 신념이라는 렌즈가 아닌 세상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나는 모든 답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하며 모른다는 불편함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지 지적인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발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와 성장,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결국 지혜의 추구는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신의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에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항상 옳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즉 더 풍요롭고 충만한 삶으로 이끄는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의 뇌는 빠른 판단을 내리고 패턴을 찾고 세상을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일종의 생존 메커니즘이죠. 하지만 그 편향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현실 인식, 의사 결정 방식,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편향, 특히 인지 편향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인식은 이미 당신 자신의 신념과 경험에 의해 흐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실 때로는 지성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더 똑똑할수록 편향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일까요? 지성은 종종 자신감이라는 추가적인 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결론이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더 정확하고 자신의 사고방식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 모두는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편향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보에만 집중하고 우리의 세계관에 도전하는 것은 무시하거나 일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경향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장을 제한하고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막습니다. 편향을 극복하는 열쇠는 바로 인식입니다. 우리는 언제 편향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깨닫고 한 걸음 물러나 그것에 도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하며 더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의 생각을 검토하고 우리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의 판단을 흐리는 선입견의 겹을 벗겨내라고 가르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관점,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자기 성찰의 과정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성장 도구 중 하나입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는 모든 편향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일부이니까요. 다만 그것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정신적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의 편향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도전하고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한 더 명확하고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편향이 부과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더 풍요롭고 복합적인 이해에 마음을 여는 방법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종종 과도한 생각에 덫에 빠집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강박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생각은 같은 생각에 갇혀 같은 결정을 되짚어보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끝없는 순환과 같습니다. 위험은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망설이게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명확해지기는커녕 더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마비되어 계획 단계에만 머물며 바로 눈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악순환입니다. 모든 상황을 지나치게 분석하는 것은 자기 의심과 우유부단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역설적으로 너무 적게 이해하게 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더 많이 알수록 모든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깨닫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단순함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행동은 취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검토하며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순간에 아는 것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칼 융은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생각은 때로 이로부터의 도피, 즉 실수가 성장의 일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믿고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한 선사가 제자를 채 초대하는 유명한 선찬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사가 제자의 찻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하는데 찻잔이 넘칠 때까지 계속해서 붓습니다. 제자가 외칩니다. 멈추세요. 찻잔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선사가 대답합니다. 그렇다. 그리고 너의 마음도 이 찻잔과 같다. 이미 가득 차 있구나. 그것을 비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새로 배울 수 없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 찻잔처럼 종종 명확하게 보는 것을 방해하는 선입견, 두려움, 그리고 판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생각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소음으로 마음을 채우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결과를 통제해야 한다는 욕구를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명료함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에 마음을 닫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순환에 빠지나요? 얼마나 자주 생각의 거미줄에 걸려 끊임없이 분석하고, 재고하고, 의심하나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길을 잃고 세부 사항에 얽매여 큰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과도한 생각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료함, 행동, 그리고 진전을 위한 공간을 닫아버립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우리의 생각은 더 엉키고 그 공간에 오래 머물수록 첫걸음을 내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마치 절벽 끝에 서서 뛰어내려야 할지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점프, 낙하, 착지,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지만 정작 도약은 하지 않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함정에 대해 경고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내일에 의존하며 오늘을 잃어버리는 기대감이다. 우리가 모든 답을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것이죠. 스토아적 지혜는 단지 지식을 쌓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겸손하게 적용하고 항상 배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이전에 잘 해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지혜는 혼자만의 여정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능과 의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신감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신으로 변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거부할 때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관점, 그리고 성장할 기회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킵니다. 이것은 스토아 학파가 깊이 이해했던 부분입니다. 그들은 단지 지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개방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듣고, 성찰하고, 재고하는 능력은 지식이 풍부한 것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이 있는 이유는 말하기보다 2배 더 많이 듣기 위함이다 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지 멋진 조언이 아닙니다. 삶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들어야 하며 특히 경험이 더 많거나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이 최고라고 너무 확신한 나머지 누군가의 말을 무시해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 사람은 멘토였을 수도, 친구였을 수도, 혹은 제안을 건네는 동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듣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만이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더 나은 해결책, 더 현명한 결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아도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놓치는 무언가가 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조언의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점을 넓히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게 해줍니다. 특히 우리 자신의 자만심이 고개를 들 때 우리를 현실에 발붙이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우리의 확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너무 확신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을 무시합니다. 비록 그들의 조언이 우리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 때조차도 말이죠. 조언을 무시하는 것의 위험은 제한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직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거부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가 더 잘한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실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듣기를 거부함으로써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의 수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의 오만함이 몰락을 자초하게 둔 수많은 인물 중 한 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네로뿐만이 아닙니다. 듣기를 멈췄기 때문에 추락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을 보세요. 이것은 하나의 패턴이며 우리 모두가 피해야 할 패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 덫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만의 방식에 사로잡혀 그것이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언을 무시하는 데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거나 그저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실수를 피하고 싶다면 우리는 듣는 것의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의견이 같거나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여기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지성이 언제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구별이지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생각입니다. 지성은 사실, 수치, 이론 등 많은 것을 아는 능력입니다. 반면 지혜는 우리가 아는 것을 의미 있고 사려 깊게 적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죠. 그것은 규칙을 암기하는 것과 그 규칙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때로 우리는 더 똑똑해질수록 더 오만해집니다. 마치 통제력을 잃은 강력한 엔진과 같습니다. 멀리 갈 잠재력은 있지만 적절한 안내가 없다면 쉽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지성의 위험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질문을 멈추고 성장을 멈추며 바로 그 순간부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을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는 철학과 경제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비범한 지성의 소유자였지만 그조차도 지성의 함정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의 방대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밀은 파괴적인 정신적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연구의 의미 자체에 의문을 품게 할 정도로 깊은 마음의 위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이 명료함을 제공하는 대신 짐이 되어버리는 지점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한때 그를 이끌었던 생각들이 이제 그를 압도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겪는 흔한 운명입니다. 더 똑똑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다 파악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지성은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동시에 가장 큰 한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네카는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현명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적극적인 노력, 성찰,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을 필요로 합니다. 성취의 질주에 휩쓸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쉽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성은 종종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하지만 균형이 없다면 그것은 과열되어 우리를 소진과 번아웃의 지점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성의 위험입니다. 실제로는 큰 그림을 놓치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성이 단지 축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성의 진정한 시험은 멈추고 성찰하고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것을 처리하고 적용할 시간을 갖지 않은 채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사실,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며 무분별한 성장의 길을 계속 나아갑니다. 더 많이 알수록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깨닫게 되며 바로 이 깨달음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지성은 자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통제해야 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으며 우리 자신의 이해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파악했다고 믿는 지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오만함은 우리의 개인적 성장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우리의 결정, 그리고 우리의 적응 능력에도 해롭습니다. 우리가 더 잘안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는 쉽지만 새로운 관점에 마음을 닫을 때 우리는 진화를 멈추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멈춰서서 당신이 삶의 어디에 있는지 성찰해 본 적이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한 걸음 물러나 나는 성취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언제였나요? 위험은 우리가 애초에 왜 움직이고 있는지 이해할 시간을 갖지 않고 그저 앞으로만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과정, 여정, 그리고 그 길에서 얻게 되는 교훈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성취가 쌓일수록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비판적 사고와 성찰 능력으로부터 멀어질 위험 또한 커집니다. 지성의 역설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시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쌓고 업적을 이루고 스스로를 증명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작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인간성을 잃게 됩니다. 단순히 똑똑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고 또 언제 성찰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방향을 바꿔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성만 있으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고 믿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지성은 지도 없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방향은 가리킬지 몰라도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죠. 우리는 이성과 함께 가슴, 직관, 그리고 성찰하는 능력을 함께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혜란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언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언제 물러서야 할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배울 것은
언제나 더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즉, 에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에고는 강력한 힘이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에고는 단순히 오만하거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넘어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에고는 우리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며 자신의 방식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고집하는 우리 내면의 일부입니다.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때조차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죠. 이 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다른 관점을 고려하고 궁극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에고는 교활합니다. 드러내놓고 자신을 알리는 대신 조용히 우리를 방해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관계를 망가뜨리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으로 이끕니다. 스토아파 철학자들은 에고의 위험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고가 단순한 결점이 아니라 지혜와 자기인식을 가로막는 장벽임을 이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특히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겸손할 것을, 자만심에 지배당하지 말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에고가 우리를 망상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질문을 멈추고 배움을 멈추게 됩니다. 에고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사물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고 가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에고는 위험해집니다. 상황의 현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과 관점, 지혜, 귀를 닫게 만듭니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나게 총명하더라도 에고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총명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지성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견해에 대한 확신도 커지는데 바로 그 순간 에고가 끼어듭니다. 에고는 당신의 지식이 절대적이며 다른 누구의 의견도 필요 없다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누구도 모든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각지대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관점을 고려할 때에만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성공을 경험했다면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에고가 벌이는 위험한 게임입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확신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닫아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아마 친구나 동료 혹은 멘토가 다른 관점을 제시했을 때 자신의 믿음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묵살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에고는 우리에게 통제력을 쥐고 있다는 착각을 주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배울 것이, 이해할 것이 항상 더 많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막을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의 관점만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칼 융은 당신은 당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행하는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동, 특히 에고에 의해 좌우되는 행동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종종 잘못된 결정과 놓쳐버린 기회로 우리를 이끌곤 합니다. 에고가 운전대를 잡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고 자신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에고가 속삭이기 때문에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놓쳐버린 기회, 틀어진 관계, 혹은 개인적인 후회라는 대가 말입니다.
에고는 똑똑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실수로 이끕니다. 그 뿌리에는 자존심과 두려움, 즉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약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고가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진화를 멈춥니다. 에고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현실을 왜곡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배우기를 멈춥니다. 질문하기를 멈추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정체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개선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성장을 멈추는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다른 사람들을 보며 그들에게는 배울 것이 없다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토아적 사고방식은 지혜가 모든 것을 안다는 오만함이 아닌 겸손함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에고는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우월감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얕보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외면해버립니다. 관계는 상호 존중과 경청, 그리고 이해하는 능력 위에서 번성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항상 옳아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고가 끼어드는 순간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벽이 세워지고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고 협력하며 배우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에고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오류가 없는 존재로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결점이나 실수를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자기 인식이 성장의 핵심임을 이해했지만 에고는 우리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자존심 뒤에 숨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바로 그 자기 성찰을 통해 일어납니다. 에고를 기꺼이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더 지혜로운, 그리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에고가 고개를 들 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고 싶고 다른 관점을 묵살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대가를 기억하십시오. 에고는 순간적으로는 힘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 잘못된 결정과 놓쳐버린 기회로 이어질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함과 경청,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려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꺼이 성장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에고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이성적이라는 것을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처럼 들리죠. 지능이 높을수록 더 논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지성과 논리가 항상 좋은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논리의 부족이 아니라 감정이 우리의 결정을 주도하게 내버려두는 사실 때문에 문제에 빠지곤 합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두려움, 분노, 심지어 흥분과 같은 감정에 휩싸이면 충동적이고 성급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인간 존재의 일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감정은 우리를 성급한 결정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감정에 근거해 행동하고 종종 장기적인 결과를 간과하게 됩니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면 모든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결정을 내렸다가 나중에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감정적인 충동이 후회스러운 결정으로 이어진 몇몇 상황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 자신의 일부이지만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배우는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게 두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과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지혜가 발휘됩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성찰하며 그것이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종종 양날의 검처럼 작용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해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그것은 종종 두려움이든 기쁨이든 자부심이든 슬픔이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자극받았다는 신호입니다. 잠시 멈추고 성찰하며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자문해 볼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통찰력을 사용해 더 사려 깊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순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을 고르고 생각할 공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이끌려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격렬한 논쟁 끝에 내린 성급한 결정이었거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덥석 잡은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는 옳다고 느껴졌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간과했던 측면들, 즉 순간의 감정에 너무 사로잡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스토아 학파는 바로 이 점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으로 흐려진 마음은 건전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핵심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을 길러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감성지능이 중요해집니다. 감성지능이 높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이 우리를 장악하려 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대응하기로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논리와 감정 사이에 균형을 만들어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압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감정이 명확한 사고를 방해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한다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자기 통제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감정이 우리를 통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장기적인 지혜가 아닌 일시적인 상태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가 일상생활에서 성찰, 자기인식, 그리고 마음 챙김을 실천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잠시 멈추어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고 감정이 자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않으면서 감정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이러한 접근법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감정을 이해할 여유를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 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 다음의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심호흡을 하고 잠시 멈추어 성찰해 보세요.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진실은 감정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방해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감정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토아 학파는 이성과 감정이 조화롭게 함께 작용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지성이 감성적 이해와 결합될 때 지혜의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똑똑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관리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에 압도되어 저지르기 쉬운 충동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균형을 찾고 감정을 마음 챙김하며 감정의 파도가 우리를 휩쓸려 할 때에도 이성적인 마음이 우리를 이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핵심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자신감과 확신을 보상하는 세상에서 겸손이라는 개념은 거의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많이 알고 최고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시간의 시험을 견디는 진정한 지혜는 훨씬 더 미묘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함, 즉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함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배움에 열린 자세를 갖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초석이며 단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겸손함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지도 원리입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우리의 강점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배울 것은 언제나 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겸손이 자기 의심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의 방대함을 인정하고 그것의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라는 생각을 반영합니다. 성장은 모든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발견하려는 끊임없는 의지에서 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답을 가졌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성장을 멈춥니다. 이것은 특히 자신의 지성이나 경험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함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진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역설적이죠.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를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주변의 지혜에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확신과 자신감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이런 종류의 겸손은 거의 혁명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옳다고 확신했지만 나중에야 이야기에 훨씬 더 많은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런 순간에 겸손은 성장의 열쇠가 됩니다. 그것은 알과 바음 사이의 공간이며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하더라도 항상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 이미 배운 것을 성찰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경험한 것을 진정으로 흡수하고 성찰할 시간을 갖지 않은 채 새로운 사실과 아이디어를 축적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서두르는지요. 겸손은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좇는 대신 이미 우리 앞에 놓인 교훈들을 되새겨보게 합니다. 세상의 소음에 휩쓸려 다음의 큰 아이디어나 획기적인 발전을 좇기 쉽지만 진정한 돌파구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며 이미 배운 것을 흡수할 시간을 갖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의 지성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딛고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며 새로운 관점에 열려 있도록 도와줍니다.
깊은 지혜를 가진 스토아 학파는 이 자기 성찰의 개념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성장은 우리가 잠시 멈추고 성찰하며 우리 주변의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의 가정과 믿음에도 질문을 던질 때 일어난다고 이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개인적인 기록에서 겸손을 유지하고 자신이 훨씬 더 큰 전체의 작은 일부일 뿐임을 상기시킬 필요성에 대해 자주 성찰했습니다. 그는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힘입니다. 겸손은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자신의 반응, 생각, 그리고 성장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겸손은 또한 우리 주변 세상에 마음을 열게 합니다. 우리가 모든 답을 가졌다고 가정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면 간과했을지도 모를 풍부한 지식, 경험,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이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하기는 쉽지만 겸손은 우리가 누구에게서든 배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동료든 친구든 낯선 사람이든 귀를 기울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바로잡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잠재적인 스승으로 보게 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배우는 것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은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곳이 됩니다. 겸손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자기를 비하하거나 우리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식이나 재능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천하무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강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우리의 약점도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왔더라도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은 개인적인 성장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기려고 애쓰는 대신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창고를 쌓아 올리지만 진정한 지혜는 사실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진정한 지혜는 변화,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질문하고 성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는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세상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하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혜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울 것이 항상 더 많다는 것을 아는 데서 말이죠. 겸손을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성장에 더 많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것은 평생의 과정이며 우리가 정상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 끝나는 여정이 아닙니다. 겸손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발견할 것이, 배울 것이, 그리고 성장할 여지가 항상 남아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어 성찰해 봅시다. 겸손의 힘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은 지혜, 더 풍부한 경험, 그리고 더 충만하고 연결된 삶으로 이끌도록 합시다. 기억하세요.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과 겸손함을 유지하며 언제나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에 있습니다. 겸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장하고 연결되며 삶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교훈들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을 통해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더 깊이 탐구해 보세요.
스토익 저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성찰하고 배우고 성장하시길 바랍니다.